네, 오늘 시그널픽 유영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탄핵 정국이 들어서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잖아요. 물론 네네. 원내대표가 있긴 합니다만 어제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낸 것 같아요. 네, 결론 못 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위원장도 선출을 못하는 국민의힘이다. 약간 비판적으로 좀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제 아무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고 네. 이제 그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정당에서 여러 의견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제 선수별로 추천하면은 그 추천된 분 중에서 아마 비대위원장께서 저 원내대표께서 그걸 아마 선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의총에 추임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조만간 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내부적으로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 겸직안을 제시를 했는데 뭐 여기에 이견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일부 중진들 중에서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좀 해야 된다는 식으로 뭔가 내부에 비대위원장을 놓고도 좀 약간의 좀 권력 투쟁 느낌 이런 게 그건 비치거든요. 아니고요. 네. 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겸직해야 된다는 의견도 계셨고 다른 뭐 개파색이 좀 엷은 그런 중진께서 맡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의견 좀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뭐 초선 김재섭 의원 이름도 그건 나오던데. 오보고요. 뭐 그거 어제, 완전 오보예요? 예, 어제 김재섭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명확한 오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유영하 의원이 보시기에는 네. 지금 이 위기를 수습하려면 좀 어떤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위기 상황이고 당이 힘드니까 조금은 경륜이 있으신 분이 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외부에서 뭐 명망가 여긴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당 사장 잘 알고 네. 아우를 수 있고 그런 분이 되면 좋겠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예전에 뭐 원외 위원장 할 때도 친이 친박이 개파도 있었고 그렇지만 개파 색깔이 너무 뚜렷하신 분보다는 조금 엷으신 분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건 뭐 지금 사실 이 국민의힘 개파라고 하면 친한 친윤 정도로 구분을 하잖아요. 가운데 있는 분도 많습니다. 저처럼 아무데도 속하지 예. 않는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친한이다, 누가 봐도 친윤이다 이런 분보다는 좀 옅은 분이 좋겠다. 네. 예.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유영하 의원께서는 정치 미래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좀 냉정한 평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기본적으로 예. 얘기 드리면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명의로 공천장을 받아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오셔서 정치를 하실 때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좀 적으시니까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곧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 조금 싫은 소리도 썼고 이랬는데 그게 뭐 섭섭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리더가 가져야 될 조건이 3개라고 봅니다. 첫째는 인내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이거든요. 또 리더의 책임은 과정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대표께서 이제 불쑥불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의총에서 걸리지도 않고 당대표의 개인 의견은 없습니다. 대표가 말씀하신 게 당의 의견이거든요. 예.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이제 탄핵 소추가 되고 난 다음에 모인 의총에서 오셔서 이제 대표께서 이제 내가 탄핵 투표했냐, 내가 비상계엄을 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많은 의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오히려 그때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 당의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집권당 대표로서 책임을 느끼겠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당을 잘 추스러 달라. 이랬으면은 오히려 대표를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표 굉장히 판단이 빠르세요. 명석하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이 부족한 점을 메꾸면은 저는 기회는 있다고 보는데 만약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가시면은 그때는 누가 한동훈 대표를 지도자로 모시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예 뭐 완전히 미래가 없다라기보다는 그쵸. 그냥 뭐 단점을 좀 보완한다면 제가 그 전에 예. 페이스북에도 그랬었어요. 단점 보완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아예 무관심하면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뭐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당에 여러분들 계시지만 그분에 대해서 한 번도 페이스북을 쓴 적도 없어요. 예. 한 대표도 직접 지칭한 적은 없고 애둘러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건
요렇게 좀 고쳐갔으면 좋겠다는 표현이지 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비판을 하더라도 애정이 있고 관심이 그렇죠. 있어야 보이는 게 단점인 거니까. 탄핵 당론을 두고 조금 당이 분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네. 지금은 좀 잦아든 것 같기는 해요.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한데 당론을 저버리고 어떻게 찬성표를 던질 수 있냐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다가 지금은 좀 가라앉았나요? 조금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 탄핵 투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불참해서 국민들로부터 여러 지탄을 받았으니까 그날 또 여러분들은 들어가지 말자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표를 행사하자. 그러면서 그때 제 기억에 한 30분 정도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은 이런저런 이유로 좀 탄핵을 부결시키고 좀 시간을 좀 벌자 이런 취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공감대가 있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미리 이제 탄핵을 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한 번만 요번에 좀 생각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셨고 그게 공감대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명시적으로 이제 기권하시겠다는 분이 한 5분 정도 계셨는데 예. 그중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자기가 찬성을 하겠다는 분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 믿고 들어가서 당론이 게 그렇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니까 개인의 소신도 있다, 양심도 있다. 저 동의합니다. 그럼 당론을 모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론은 근거적 당론도 있고 강제적 당론이 있는데 당연히 개인의 소신과 당론이 부딪힐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당 소속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당론을 뭘 의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때는 격앙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반대표 던진 분을 색출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화합하자 이런 분위기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화합하자. 네.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좀 빠르게 계엄의 문제를 얘기를 했고 힘을 모아서 이걸 막아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의원님들 단톡방이 지금 공개된 것들을 봐도 상당히 의원들이 지금 너무 심각하고 국회로 모여서 뭔가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탄핵이 이렇게 가결은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85표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마치 그분들은 비상계엄 선포도 정당했다라고 믿는 정당이다. 이런 인식이 좀 생겨버렸거든요. 전혀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 108여 명의 그 의원들 중에 누구 하나도 이 비상계엄이 옳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한 적도 없고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 근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통치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옹호하듯이 말을 해버려서.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외교권 행사 같이 비상계엄은 이제 대통령의 통치행위고 사법권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은 아마 소개했던 것 같고요. 예.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전혀 뭐 사실과 다르고요. 근데 지금 이 어쨌든 집권 여당에서 후보로 내세웠고 그래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직도 당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었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떤 언급이나 이런 거 없이 한동훈 대표 체제만 무너지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여전히 좀 시각이 국민의힘은 그럼 비상계엄에도 좀 동조를 했고 아니요, 저희가 대통령을 비호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비상계엄을 예. 그때 저희가 당사에 모였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비상계엄을 빨리 해제하라는 의견을 냈었고요. 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께 심려와 불편을 드린 데서 저희가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원들 중에 단 한 분도 제가 알기로는 비상계엄을 잘했다고 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되던 날 밤에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이 지금 뭐 전문이 공개될 정도로 상당히 조금 파장이 일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방에는 들어올 수 없고 네네. 다른 의원을 폰을 빌려가지고 메시지를 남기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의총장에서는 누가 이런 거를 좀 유출을 했냐 뭐 이런 게 좀 어저께 그 논란이었나 얘기 봐요. 있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전문을 보낸 게 아니고
언론사에 편집을 해서 보낸 게 어저께 밝혀져 가지고 첫 보도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밝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왜 요 부분만 따서 했냐. 굉장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또 문제는 제 의총에서 이제 비공개 의총할 때마다 이게 밖으로 다 유출됐습니다. 녹음 파일이.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걱정스러운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탄핵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8년 전에 겪으신 일이어서 네. 좀 다시 꺼내기가 싫은 일일 수 있는데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일단 가장 먼저 궁금했던 거는 최근까지도 보수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었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본인을 수사해서 뭐 구속시키기까지 했던 뭐 윤석열 예.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도 이제 다 만나셨던 박 전 대통령이 이거 보고 어떤 말씀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적절치 않고요. 예.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걱정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당신께서 이제 대통령께서 느끼셨던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 이제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당이 분당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지금 싶은데. 상태는 뭐 분당까지는 저는 안 갈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탄핵 찬성하신 분은 저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분들의 소신이니까 뭐 당론을 안 따른 부분에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그런 거고 다만 섭섭했던 건 그런 겁니다. 그날 많은 분들을 속였다는 거죠. 그런 의사표시 없이 마치 찬성할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가서 반대표를 던져서 많은 분들이 그 뒤통수 맞았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격앙됐었어요. 저는 그거는 다른 것 떠나서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자기 소신을 의총에서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누가 뭐랄 수 없는 겁니다. 뭐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나 김상호 의원님이나 본인의 소신에 따라 이거는 난 잘못됐어. 저는 당론에 어기고 저는 찬성하겠다. 만약 당론 어긴 데서 책임을 지려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오신 건 정치는 저는 당당하다고 봅니다. 예. 서로 의견이 달라도 그런 부분 저는 분명히 존중해 드리죠. 그렇지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찬성하신 분은 다 손을 거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 놓고 가서 반대표를 던져버리면은 그냥 속인 거죠. 네. 그런 분들하고 어떤 그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어떤 일을 논의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탄핵 심판이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변호인 하시면서 탄핵 심판정에도 가셨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윤 대통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직접 심판정에 서서 뭐 상세히 설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직접 나서려는 이유가 뭐 뭐가 제가 있을까요? 볼 때는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법조인 생활을 오래 하셨고 특수검사로서 뭐 본인이 수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담화에서 밝혔듯이 비상계엄에 대한 본인의 정당성을 본인 입으로 직접 설명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예. 또 논리적으로 이게 뭐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를 그걸 아마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지만 한 분도 직접 출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은 심판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저는 뭐 그게 대리인단이 변론하는 거하고 직접 본인이 가서 변론하는 거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뭐 어떤 면에서는 호소력이 있다고 보지만은 또 위험 부담도 저는 같이 상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께서 조금 더 숙고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숙고할 네. 것으로 보신다. 예, 예. 유 의원께서도 뭐 검사 출신이시고 네. 법조인이시니까 SNS에 비상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죄로 성립되는 것은 예. 아니다 이런 글을 그렇죠. 올리셨더라고요. 계엄은 잘못됐다는 인식이 당연히 국민에서 계엄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절차적 요건이 있고 실체적 요건이 있습니다. 헌법 70조가 얘기하는 뭐 전시 사변 이해주는 비상사태, 네. 그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 거기에 따라서 그 실체적 요건이 있냐에 따라서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고요. 네. 또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냐 또는 뭐 장관이 건의해서 총리가
그 절차를 거쳤냐 여기도 조금 의문점이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위헌이고 위법적인 개헌이라서 이게 바로 내란죄로 성립되는 건 굉장히 논리적 비약입니다. 내란 잘 알다시피 국토가 참절되거나 그러니까 국헌을 물란한 목적범입니다. 네. 주관적으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한 지역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 폭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요건을 놓고 봤을 때 되게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이게 얘가 적절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이제 그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고. 예. 근데 그 대북 송금을 줬다 그래서 그 돈을 그 논리 비약을 하게 되면 이적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게 대통령 권한으로 선포했는데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비상계엄인 건 인정이 되더라도 그게 바로 내란죄로 성립되냐 이거는 변론의 문제니까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굉장히 다퉈진다.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좀 민주당에서는 2달 안에는 끝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빠른 결론을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기에 2달 안에 뭔가 결론 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형법상의 직권 남용이 되냐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명확하게 저는 갈린다고 보거든요. 예. 저도 내란죄까지는 가겠냐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여긴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여러 헌법학자들 의견이나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견도 듣겠지만 그날 일어났던 상황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언론 보도나 뭐 비디오 테이프나 CCTV로 다 나와 있겠지만 그걸 전체를 보면은 아마 그렇게 쉽게 빨리 결론 내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본인이 직접 심판정에 나가서 변론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방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는 서류를 수령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예.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그 재판 관련된 소송 기록 통지서 수령 거부랑 비교가 되면서 둘 다 지금 지연 전략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예전에 박 전 대통령은 뭐 굳이 수령을 뭐 늦게 하고 안 하고 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는 뭐 바로 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고 언론에 나온 것만 보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뭐 그런 문제는 금방 곧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해소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수사 주체도 공수처로 이첩이 돼서 예. 단일 주체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 그쪽에서 정식적인 뭐 소환 절차 하면은 저는 예. 당연히 응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공석인 3자리가 있잖아요. 이걸 예. 임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좀 한창 여야가 논쟁인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임명 못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 헌법재판관 임명을 뭐 황교안 권한대행 때 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그게 이제 조금 다릅니다. 예. 저희가 한교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고리됐을 때 예. 하야나 또는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나 또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파면됐을 경우 이렇게 대통령이 고리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하고 탄핵 소추가 돼서 현직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됐을 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조금 저는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권한만 정지된 상태고 예. 그랬을 때 이게 변경적 권한을 할 수 있냐 이런 데서는 법적인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그런데 야당 측에서 지금 이거를 임명할 수 있다는 건 지난 2010년도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고 났을 때 그 제일 먼저 했던 게 한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 임명할 수 없다고 본인들 입으로 했어요. 예. 했고 그 다음에 대법관 추천목인 이제 헌재재판관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추미애 대표도 그랬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 뭐 박주민 의원, 네. 박건기 의원 다 자기들 SNS나 나와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논리하고 지금 논리하고 다른데요. 그래서 논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 할 때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지금은 예. 또 임명해서 된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리 때랑 사고 때랑은 좀 구별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뭐 어저께 헌재 사무처장은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건 그분의 의견이고요. 또 법적인 의견들은 나뉩니다. 나눠서 이거는 뭐 임명해도 된다 안 된다 양분대에 있어서 어느 게 정확한 건지 저도 뭐 판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좀 다툴 것 같다라는 다툼의 소지는 예, 좀 생각은 충분히 있을 듭니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의원이시니까 네. 이걸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대구 수성구의 주호영 의원 지역구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 맞습니다. 손으로 예, 예, 윤 대통령과 주호영 의원을 뽑은 50대 남성이다라고 했는데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저도 그 현수막 봤습니다. 이제 한 예. 분이 붙이신 걸로 봤는데 그런 분도 있고 또 이 계엄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예. 많은 분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하시고 싶지만은 예전에 저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을 거치면서 그때 너무 격정적으로 휩쓸렸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그냥 지켜보는데 다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꼭 비상계엄을 했어야 되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 예. 그런데 불편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내란죄가 되냐에 대해서는 거긴 동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서 들어봤을 때. 내란죄라는 단정보다는 지금 예. 좀 지켜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수사 상황을. 예, 그렇지만 그게 저는 네. 뭐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 느끼시게요. 지금 그 수도권이나 뭐 이렇게 좀 전국 정당을 좀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예.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도권 원내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는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오고 이러다가 진짜 지난번 탄핵 때보다 더 어려운 지경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들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마치 이게 뭐 영남당으로 지역당으로 전락하냐 이런 뭐 걱정스러운 말씀도 계신데 저희가 이제 어디서 구석수가 보면은 영남 지역 의원들이 많습니다. 과반수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또 지역 정서가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의 좀 우호적인 지역 정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 많은 다수가 얘기한다 해서 그게 꼭 팩트가 되고 그게 진실이 되고 그게 다 옳음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공화정이라는 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 겁니다. 여론에 따라 움직일 것 같으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여론조사로 하면 됩니다. 여론은 가변적인 거고요. 때로는 여론을 거슬러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탄핵을 찬성하신 분이 많다 그래서 그게 꼭 절대선이고 탄핵을 반대하면 이거는 반역자가 되고 이런 이분적인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희는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탄핵 소추가 돼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지 않아요. 저희는 탄핵 소추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을 좀 신중하게 하자는 거고 또 탄핵 소추가 되면 법사위를 통해서 청문 절차도 있거든요. 그런 절차도 좀 거쳐서 신중하게 가자는 거지. 이게 무슨 지금 탄핵 소추 안에 증거물이 언론 기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제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조금 차분하게 좀 그렇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급하게 뭘 이렇게 그렇게 너무 급하게 서둘면은 될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대통령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주권자가 선택한 정당한 권능을 가진 국가기관, 헌법기관입니다. 예. 그 권능을 정지시킬 때는 충분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